올해 42세인 김태진 씨는 세수를 한 뒤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입 주변과 손마디가 그을린 듯이 떠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의란인 듯 뒤돌아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눈앞이 핑 도는 걸 느끼고 멈춰섰습니다. 계속되는 어지럼증에 변기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출근길, 태진 씨는 조금 걸었을 뿐인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축 처집니다. 결국 그는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합니다. 점심시간, 태진 씨는 국물부터 찾습니다. 최근 짠 음식이 유난히 당겼습니다. 퇴근 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온 태진 씨는 또 한 번 어지럼증에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쉬어도 가시지 않는 피로와 반복되는 어지럼증. 대체 태진 씨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부신기능 저하증 때문.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만성 피로의 실체, 부신기능 저하증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내분비내과 박성지 교수님과 함께 부신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신은 어떤 장기인가요? 네, 부신은 양쪽 콩팥 위에 각각 위치하는 장기인데요. 부신은 피질과 수질이라는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피질에서는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인 콜티솔, 무기질 부신 피질 호르몬인 알도스테론 성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주요 대사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고 감염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신은 뇌에서 뇌하수체라는 호르몬 센터에서 부신 자극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그럼 부신기능 저하증은 어떤 질환이에요? 부신 기능 저하증은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여 그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을 담당하는 콜티솔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부신기능 저하증이라고 흔히 지칭합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의 초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부신기능 저하증의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지나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거나 어지럽고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부신기능 저하증은 충분히 쉬면 저절로 회복된다? 정답은 No입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충분히 쉬는 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으며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 질환의 증상이 다른 질환과 혼동되기 쉽다고 하던데요. 부신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피로감, 위압감, 식욕저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복부 증상으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탈수, 체중 감소, 저혈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유로도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라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 단순한 위장 질환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럼 부신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부신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뉩니다. 1차성은 부신 자체가 손상되는 것이고요. 2차성은 부신을 조절하는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1차성 원인을 살펴보면 부신 자체의 문제로서 감염, 종양, 수술, 자가면역 질환, 선천질환 등이 있습니다. 2차성은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가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다른 것으로 뇌하수체 종양, 뇌출혈, 뇌하수체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콜티솔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인데요. 염증과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 약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충분히 공급되므로 뇌하수체에서는 부신을 자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신에서는 콜티솔 생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갑자기 스테로이드를 급격히 중단하게 되면 필요한 콜티솔을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게 되어 부신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몸의 전신조절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콜티솔이 부족해지면 혈압과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 조금만 무리가 와도 쉽게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고 감염이 생겨도 회복이 늦어집니다. 즉, 몸의 전신 조절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모호하더라도 병원에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스테로이드를 장기 투약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지며 어지러움, 체중 감소, 구역감이 지속된다면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여 전문의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yes or no. 부신기능 저하증은 스트레스를 잘 못 견디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질환이다. 정답은 노입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은 성격이나 정신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의학적 질환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잘 견디던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쓰다가 갑자기 중단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요. 즉,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은 어떤 검사들을 통해 진단하나요? 부신기능 저하증은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아침 시간에 콜티솔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부신을 자극하는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필요할 때 콜티솔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부신을 자극하는 약물을 투여한 뒤 혈액 검사로 콜티솔 수치가 충분히 올라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콜티솔이 제대로 증가하지 않으면 부신기능 저하증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부신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부족한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몸에 필요한 양을 맞춰 스테로이드를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하며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나요?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증상은 상당 부분 호전됩니다.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은 비교적 빠르게 좋아지는 편입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면 일상생활은 거의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운동이나 직장 생활도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관리 원칙은 무엇인가요? 치료 중에 환자분들이 꼭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은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 절대 임의로 끊지 않는 것입니다. 약물 중단으로 다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발열, 감염, 치과 발치, 수술처럼 몸에 큰 스트레스가 생기면 평소보다 스테로이드 용량을 2~3배 늘려서 복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스테로이드를 증량하여도 의식이 저하되거나 쇼크, 전신 증상이 악화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응급실로 빠르게 내원하셔야겠습니다.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는 스트레스나 감염 상황에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면서요?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에게 스트레스나 감염은 부신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상이라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콜티솔을 늘려 대응을 하지만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는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나 큰 스트레스를 가볍게 넘기면 혈압 저하, 의식 저하, 쇼크가 오는 부신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부신기능 저하증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고 있는 약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불필요하게 오래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부신기능 저하증과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신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면 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감염이나 수술, 큰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서 약 조절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만성 피로의 실체, 부신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몸의 균형을 조용히 지탱해온 부신이 보내는 신호를 지나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관리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내분비내과 박성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 메디엘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부신기능 저하증 미스터리 완벽 해결. 부신기능 저하증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인 부신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스트레스 대응을 담당하는 코르티솔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흔히 지칭해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거나 어지럽고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뚜렷한 증상은 아니다 보니 지나치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부신 자체가 손상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 뇌하 주체가 부신을 자극하지 않게 돼서 부신이 호르몬 생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 투약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있다면 내분비내과를 방문해보는 게 좋아요. 치료는 부족한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요.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면 증상은 상당 부분 좋아지는 편이에요. 만약 부신기능 저하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약을 절대로 임의로 끊으면 안 되고 몸에 큰 스트레스가 생기면 복용량을 늘리도록 해야 하고 복용량을 늘려도 증상이 악화되면 응급실에 빠르게 방문해야 해요.